오늘은 거의 사상 최초로 창업 전에 공동 창업자를 설득하러 가는 브이로그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얘기하기 전이고요. 그때그때 설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 2명을 만나기로 했는데 점심에 1명, 저녁에 1명 만나기로 했고, 둘 다 제가 대학교 때 학회 활동을 하면서 거의 2년 동안 프로젝트를 같이 했었어요. 서로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형이면서 동생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점심에 삼성역 근처에서 보기로 했고요. 두 번째 약속은 경기 남부권에서 보기로 했어요. 두 번째 약속 전에는 또 집에 가가지고 차를 끌고 내려가야 됩니다. 저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게, 두 명이 멀쩡히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당연히 뭣도 없는 사람이 찾아와서 같이 하자고 하면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를 하는 거는 저도 기록을 남기고 싶었어요. 나중에 이런 걸 좀 기억하고 싶어가지고 30분 뒤에 식사 약속이 있으니까요. 바로 지금 찾아가서, 저도 대본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 대본대로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미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상하셨다시피 첫 번째 공동 창업 권유는 실패했고요. 회사에 잘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대신에 사업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얘기를 좀 많이 나눴어요. 큰 기업일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다거나 뽑힐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가는 것보다 나랑 같이 히스토리를 같이 했던 친구들끼리 같이 하면 서로 같이 발전하고 서로 같이 힘들면서 깨달아가는 것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가지고 맨 먼저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었고요. 일단은 다 너무 잘 나가고 있어서 저의 매력의 한계이기도 한데, 일부러 친구를 만날 때 구체적인 아이템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B2B 소프트웨어를 만들자 이 정도만 일단 얘기를 하고, 아이템을 이야기하자는 이유는 제가 아이템을 다 정하고 하자라고 하는 거는 공동 창업자를 같이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직원을 뽑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 틀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속 터놓고 얘기할 수 있고 기획할 수 있어야지, 기능적인 면모로 하고 싶진 않았어요. 세일즈 할 사람이 필요하고 엔지니어 할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팀빌딩을 하는 게 맞기도 하지만은 꼭 그것만을 위해서 하고 싶진 않았던 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치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B2B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서 수익성이 나는 회사가 많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한국에서는 구독형 소프트웨어 회사라는 업이 아직까지도 주류가 아니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좀 얘기를 했었고, 비즈니스라는 것 자체가 B2C랑 B2B가 있는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이 있는데,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이게 결국에는 흥행을 알아맞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재미라는 요소가 들어가잖아요. 불편함을 정말로 엄청나게 개선시켜가지고 그거를 캐치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누구도 이제 잘 모르다 보니까 대부분 99%는 의미 있는 매출을 내지 못하고 없어지고, 1%인 경우도 이렇게 빵 치고 나가는 경우는 있죠. 그렇게 빵 치고 나가려면 엄청난 그 고객 수가 있어야지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B2B 쪽을 더 노려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의 백그라운드도 세일즈도 경험이 있으니까, 인더스트리는 다르지만 권유는 거절당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는 해나가기로 했어요. 아무튼 첫 번째 시도는 실패이고요. 다시 경기 남부권으로 운전을 하고 나가봐야 됩니다.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에서 남부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원래 약속 시간은 6시인데 강을 지나가가지고 경기도까지 가야 되잖아요. 퇴근 시간에 걸리면 안 돼서 한 4시쯤에 일찍 출발합니다. 1시간 정도 대기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영상 팔로우업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이번 달 목표로 세운 것이 있어요. 성취율 같은 거를 해보면은, 인생 에세이는 정확한 기간 내에 끝냈고 배포도 완료했습니다. 아래 링크로 가서 보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데모데이라는 벤처캐피탈에 종사하시는 분의 내용이 좋아가지고 다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가지고 일단 올라온 영상은 다 보고 메모도 하고 좀 했고요. 마지막 라이브 하신 내용들까지 한 이번 주 내로 다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장 실전하느니만 못한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습해서 좀 바보 같은 걸 안 하려면은 기한을 정해가지고 학습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기한을 이번 달까지로 잡아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고요. 오늘 한강만 거의 3번 지나네. 이따 또 4번 지나겠네, 집에 올 때는. 직장 다닐 때는 내수 영업을 했었어가지고 운전을 많이 했었어요. 청주나 이런 데도 가고, 외근 나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예전에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던 게, 외근을 보통 2명이서 갑니다. 제가 후배로서 맨날 운전을 하면서 갔었어요. 그 법칙 아시나요? 외근 나가기 전에 항상 일이 몰리고요, 항상 깨집니다. 운전하면서 많이 혼났던 게 생각이 나네요. 정신력을 유지하면서 운전에 집중하면서도 조수석에 계신 분의 얘기도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사회초년생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창업 관련해서 유튜브를 보거나 책 같은 걸 읽으면은 회사 생활 하시면서 뭔가 주도적으로 일하고 싶고 내 일을 하고 싶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약간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거나 어디에서든지 간에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본인 마음 먹고 본인이 그렇게 능력을 개발을 하면은. 당연히 고수는 주도적으로 하는 만큼 안 따라올 수가 있죠. 제가 사회초년생 한 2, 3년 차까지는 되게 배우는 데 급급했고요. 일을 쳐내는 데 되게 급급했던 것 같아요. 5, 6년 차 정도 되니까 그 일을 쳐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 기획 능력이더라고요. 회사에서 운송 체계, 물류 체계 같은 걸 봤을 때 저는 커다란 철강을 했었으니까 나도 개선을 요구해보고 팀장님한테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진지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고서도 만들어보고 태스크포스로 내가 가가지고 계속 내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 나가가지고 목소리 개진하고 다른 이제 관리팀이랑 답사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결국 기획을 한다는 거는 그냥 그림만 또 짜는 게 아니라 실행을 또 제가 해야 되다 보니까 기획직은 기획만 하겠지만 저도 기획직은 아니었기 때문에 협업 능력도 굉장히 커지고 어떻게 하면 저 부서를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저 부서는 내가 하는 일을 하면 어떤 이점을 얻을까? 저희도 당연히 보고라는 걸 할 텐데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하게 하면 저쪽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배웠던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예전에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장인 정신을 가지고 내가 한 우물을 엄청나게 많이 파서 거기에 엄청난 전문가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의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더욱더 경력이 중요하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좀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게 내가 A라는 그 산업에서 얻었던 경험이라는 게 꼭 그 A라는 산업에만 통하는 것들이 아니라 B라는 산업, C라는 산업, D라는 산업에 공통적으로 좀 통하는 거를 배울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렇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아이디어와 이게 엄밀히 말하면 돈이 되는 분야에 내가 끼어들어서 응용해가지고 내가 시너지를 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어요. 정말로 공학적인 지식은 각 분야별로 엄청나게 다르겠지만 세일즈라는 거는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어요. 결국에는 그 물건을 파는 사람에 집중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믿을만하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가라는 거에 전 주목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것도 있어요. 결과는 어느 정도 뻔히 예상되는데 다녀오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10시가 좀 넘었는데요. 결과는 예상하다시피 두 번째도 실패했고요. 원래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업 방향에 대해서 많은 의견 나누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고맙다고 말해줘서 저는 되게 고마웠어요.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마움을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제가 또 고마웠습니다. 부담스러워 할 것도 같아가지고요. 사업 계획안에 대해서도 아이디어 100개 내기 해볼 거고요. 개발 공부에 대해서도 재개를 해가지고 모컵 형태로 만들어 보는 게 1월까지의 목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현실감 있는 창업 과정을 나눌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히려 진솔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실패했을 경우. 그래도 나누면서 말씀을 잘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김영현이었습니다.